안녕하십니까? 자, 지난강까지 저희 비서 자격증 대비를 위한 1과목부터 4과목까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 문제도 풀고 여러분들 이렇게 두꺼운 책 거의 다 끝났죠? 거의 그쵸? 아주 뒤에 조금만 남겨놓고 다 끝났어요. 참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뒤에 이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록이라고 된 페이지 혹시 보셨나요? 네, 뒤에 보시면 제가 그냥 내용 설명만 이전까지는 드렸었는데 내용과 그 문제를 풀었긴 했지만 실제로 내가 한번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실전 모의고사 한번 진짜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몇 점이나 맞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통과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개념에서 2013년 2회 그죠? 1급 문제를 한번 실어놔 보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2급이나 3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는데, 어쨌든 1급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전 한 회분을 다 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1과목하고 2과목, 비서실무 과목하고 경영 일반 과목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나머지 3, 4과목을 푸는 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가장 최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즘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물론 제가 이전에 설명드리면서 트렌드를 말씀드리기는 했어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 한번 문제를 직접 내가 보고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 중에 이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강의를 틀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췄다가 그죠? 잠깐 멈췄다가 1과목, 2과목 지금 20문제지 40문제거든요. 빨리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809페이지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다 풀어봤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보기를 다 읽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으면서 가급적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1과목 보시면 자, 비서실무 과목으로 나오고 있죠. 20문제 됩니다. 자, 1번. 26일부터 샌프란시스코로 상사가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죠? 보드 미팅, 이사회죠. 그 미팅이 있어서 비행기 예약을 해야 되나 보죠. 그래서 비서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제2 부사장 비서는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부사장님이 26일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26일부터 6, 7, 8, 3일 동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는 점,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2~3시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한 10시간 이상은 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6일 날 아침에 도착하게 해드리면 열 몇 시간을 타고 오셨죠.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바로 아침 비행기 만약에 떨어졌다고 하면 아침에 떨어지면 바로 미팅장으로 가셔야 되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당일날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보다는 전날 25일 날 도착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2부사장과 K부사장 비서는 틀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L사장 비서를 보면 여비 규정을 봤더니 L사장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해도 되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이코노미를 예약했다. 비서 마음대로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경비 규정에 맞게 가시는 편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L사장 비서도 틀렸고요. 그래서 남는 건 D전무 비서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일단 평소에 선호하시는 국적기를 이용했다. 이것도 잘했고요.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다. 이것도 잘했죠. 넌스톱으로 경유해서 가지 않고 바로 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25일에 도착하셔서 준비할 수 있게 해드렸다. 자, 이것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2번이 되고요. 자, 2번. 의전 예우에 대한 기준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돼 있어요. 자, 의전 예우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전을 갖추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분과 낮은 지위에 있는 분, 그러니까 지위에 따라서 또는 연령에 따라서 누굴 먼저 예우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기관장의 서열에 따라서
있죠. 고위공직자 만약에 참석되어 있는 경우는요. 그 기관에 있어서도 어떤 기관이 상위 기관이다. 어떤 기관은 하위 기관이다. 이런 그런 서열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의전 예우 기준을 삼아 주셔도 좋고 공적 지위가 없는 인사의 경우 다 퇴임을 하셨다라는 경우는 직전 지위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높고 낮음의 예우를 갖춰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연령도 또한 의전 예우의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요. 서로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다. 그러면 당사자들 간 의견 조율을 해라. 이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서 서로 해라. 뭐 이런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다 하면은요. 내부의 직원과 외부의 직원으로 이렇게 나누셨을 때 외부 직원에 먼저 예우를 갖춰주시는 것. 그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3번으로 가서 CEO의 이미지 관리자로서 비서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부적절한 것. 자, 1번부터 볼게요. 유명 홍보 전문 회사의 CEO 블로그 개설 및 운영을 의뢰하여 일임 관리하도록 기획한다. 그러니까 홍보 회사를 통해서 좀 더 전문성을 높이고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요. 일임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무조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그것들을 모니터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CEO의 블로그이기 때문에 비서가 홍보 관리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스트레스 관리 태도예요. 적절한 것을 골라라. 자, 김비서 한번 볼까요? 퇴근 시간이 늦어서 고민이네요. 그래서 낮 시간에 잠도 와요. 그래서 커피를 자주 마시면서 피곤을 잊으려고 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일시적인 방편이겠죠. 저도 졸리면 커피 한 잔 마시면 이 카페인 성분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건 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오히려 몸을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자, 정비서. 회계 업무를 자꾸 주셔서 힘들어요. 잘 모르는 분야라서 다른 분에게 물어봤는데 지난달부터는 퇴근 후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계 잘 모르는데 자꾸 회계 업무를 주신다 그래서 내가 못한다 할 수도 없고 계속 매달려서 혼나기만 하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신의 역량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퇴근 후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3번 황비서. 프로젝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마감일이 다가와야 효율이 올라서 미루었다가 해요. 네, 이건 이제 스트레스를 자기가 직방으로 받고 싶은 그런 분들인 경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인 경우는 더 시간을 많이 잡고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에 좋습니다. 박비서.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비서가 일이 서툴러서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업무 위주로 그냥 그 일만 시키고 있다. 자, 그것은 본인이 이제 나중에 점점점 일이 많아지고요. 신입비서를 잘 키워서 일을 분담해서 준다면 나중에 좀 더 지나면 자기가 일이 수월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입비서인 경우는 처음에 누구나 못하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급종 문제에 오면 좀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신입비서나 뭐 일반 비서의 특징보다는 관리비서나 경력비서의 업무 위주로 이런 식으로 신입비서를 교육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5번 볼게요. 세계전문비서협회에서 공표한 윤리강령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거기 해설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윤리강령을 영어 전문으로 다 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여기서 해석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자,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상사에 대한 충성심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는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상사의 편에서 자신을 앞세우기보다는 상사가 돋보이도록 앞세우는 태도를 가진다. 뭐 겸손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 태도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실제로 여기 윤리강령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적 차이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 전문의 4번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Secretary must consider promotion and preservation of safety and welfare of public to be the permanent duty.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의무로서 공중에 대한 safety와 안전과 welfare, 복지, 이익 이런 것들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상사만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것보다는 윤리강령적인 좀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중의 이익과 안전에 우리가 오히려 공적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여행사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틀린 거죠? 네, 1번. 유류 할증료. 네, 여러분들 아시죠? 비행기에 넣는 기름이 비싸지면 돈을 더 받겠다. 이런 요금이고요. 자, 오픈 티켓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귀국 날짜를 정하지 않고 예약했다. 그러니까 귀국 날짜는 추후에 전화가 되는 그런 티켓을 오픈 티켓이라고 해요. 조금 더 비싸겠죠? 자, 디귿번 코드 쉐어. 네, 항공사 간 협정으로 출반표 승객은 갈아탈 시 제휴 항공사의 노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맞습니다. 항공사끼리 협정이 되어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타더라도 대한항공과 협정이 되어 있는 코드 쉐어를 하고 있는 다른 외국 국적기를 타도 그대로 그 요금으로 탈 수 있는 또 마일리지 혜택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예요. 리을번 스탑오버. 자, 스탑오버는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종 목적지 도착 이전에 중간 기착지에서 24시간 이내 공항에서 체류하는 것.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스탑오버하고 트랜짓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었죠. 자, 트랜짓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스탑오버는 24시간 이상 체류하게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4번이 틀렸죠? 자, 7번. 자, 런던 지사 소속의 팀장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자, 근데 상사는 출장 중이셨어요. 그래서 비서에게 대리 접견을 대신해서 나 대신 좀 접견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주신 상태죠. 자, 그때 비서의 태도로 부적절한 것은 자, 봅시다. 자, 3번을 한번 보시면 상사가 부재 중이므로 직원 회의를 상사 대신에 소집하여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 자, 이것은요. 상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서가 대신 접견해 줄 것을 얘기를 했는데 상사가 시키지도 않은 직원 회의를 막 자기가 소집을 해가지고 인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조금 오버했죠. 네. 그래서 3번이 답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잘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8번. 그 아이안 포틀러라는 그 사람이요. 회의실에서 자신의 업무 수행이 잠깐 가능한지 회의실에서 나 좀 일 좀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그 회의실이. 근데 1시간 후에 인력관리실의 회의가 재개된다. 자, 그래서 인력관리 회의를 하고 있다가 잠깐 쉬는 중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회의 자료도 책상 위에 있고 화이트보드에는 회의했던 내용들도 써 있고 막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다 보게 되겠죠. 자료가 유출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또 내 맘대로 회의 자료를 막 내가 모아가지고 한 곳에 정리를 막 해둔다거나 왜냐면 회의 그 자료마다 각각 자기 게 있는데 이름을 써놓지 않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거 나중에 또 찾으려면 힘드시겠지. 그 회의 하셨던 분들이. 자, 그래서 또 뭐 4번도 웃겨요. 이걸 다 지워놓으래. 자,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사람도 와서 이어서 이전에 했던 내용 가지고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력관리실에서 회의했던 그 사람들에게 일정 이후를 재확인 좀 해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잠시 해도 되는지를 일단 여쭤보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저희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괜찮아요. 별 얘기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사전 대응으로서는 1번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9번 직장 내 대인관계 관리를 위한 비서의 자세에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자, 1번에 노조 가입한다. 자, 비서는요,
상사, 경영자 대부분의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관리자를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실제로 노동조합법에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규정도 있다고 하니까 1번은 틀렸어요. 자, 2번. 상사의 신상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다 답변을 해준다. 자, 이거 좋지 않겠죠. 네. 항상 우리가 기밀 유지가 비서의 첫 번째 자세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비서 영락망은 항상 지침하면서 긴급한 정보 수집에 관심을 기울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 연락망 같은 경우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4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내 고민을 들을 수 있는 다수의 멘토를 선택해 준다. 멘토를 두는 건 좋은데요. 다수의 멘토라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내의 고민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에게 그 얘기를 다 하고 다닌다. 그러면 사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얘기하는 빅마우스가 됩니다. 자, 3번이죠. 자, 10번에 출장증이 지금 출장 이게 뭔가요? 일정표죠. 네. 다국적 기업 JS 컴퍼니의 김 사장이 지사 사장들과 아태 지역 마케팅 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항공편, 위에 항공편, 밑에 숙소를 예약했네요. 자, 그러면 출장 중인 상사와 이 비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유의할 점은 자,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다는 전제하에 자, 2번 보시면요. 자, 호주 시간대의 시차를 고려하여 한국 시간으로 정오 이전에만 전화해야 된다. 자, 호주가 여러분 얼마 차이 나는지 아세요? 시차가? 네, 2시간 차이밖에 안 나요. 자, 그런데 오전에만 전화할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라 한다면 밤낮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만 여기는 호주기 때문에 2번이 거리가 가장 멀어요. 자, 11번 보시면 그 사람이 사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쭉 읽어보셨으면요. 자, 3번 보세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호텔 예약 담당자에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줬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마케팅 전략에 관련된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그렇죠?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호텔 예약 담당자에게 막 뿌려서 전해달라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자, 신입비서 정서연 비서가 있고, 그 사람을 빨리 적응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비서가 직무를 통해 자기 개발을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신입비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풀어보셨다면 쉽게 2번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사에게 오는 모든 우편물을 개봉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네, 상사로부터 우편물 처리, 우편물 관리 또는 개봉의 권한을 위임을 받았을 때 해라 이런 말 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리고 만약에 관리비서나 경력비서였다고 한다면 대부분 우편물 관리 정도는 하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초청장을 받았네요. 어떤 파티에 지금 초청을 받은 것 같아요. 리셉션인 것 같고요. 보시면 틀린 내용. 여러분들 예전 문제 한번 풀어서 봤던 내용과 조금 비슷해요. 자, 2번에 보시면 receiving line이 뭐라 그랬죠? 네, 손님들을 맞을 때 주빈이 이렇게 서 있는, 호스트가 서 있는 곳이라 그랬죠. 자, 거기서 볼 때, 리시빙 라인의 위치는 문 밖에서 보아 왼쪽이며, 네, 여기까지 맞았어요. 자, 순서를 보시면, 호스트, 주빈의 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섞여 들어가야 돼요. 호스트 다음에 주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호스티스, 주빈의 부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 이렇게 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14번 보시면 회의 관련 업무 처리를 했다. 적절하지 못한 것. 자, 이것도 제가 설명할 때 회의 얘기할 때 했던 것 같은데 2번. 자, 회의장 구석에 전화를 설치하여 회의 참석자가 회의 중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 그렇지 않아요. 회의하고 있는데 막 전화를 구석에서 받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 나오셔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15, 16번 문제 보시면 15번은 이제 해외 출장과 관련한 거죠. 지금 지문은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싱가포르에서 지금 세미나
그렇죠. 전략회의 이런 걸 할 거고 그런데 15번 보시면 해외 출장 중 비서가 업무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회사에 남아서 업무 처리를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죠. 자, 1번 보시면 거래처의 면담 요청을 받아서 상사의 귀국 당일 면담 일정을 정하였다. 자, 귀국 오시자마자는 면담을 그 약속을 잡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약속을 피해야 할 시간들. 자, 그래서 1번이 일단 바로 틀렸습니다. 16번도요. 출장 준비를 위해서 틀린 거. 1번 여권 만료일을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비자를 신청하였다. 자, 비자는 일단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그 회사가 비자 면제 협정이 회사가 아니라 그 나라와 면제 협정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면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비자 같은 경우는 비서가 대리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면 선배 비서로서 후배 비서를 조직에 적응시키고 싶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나머지는 다 맞는 것 같은데 3번 보시면 서툰 일에 대해 업무를 맡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만 주로 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서툴어도 믿고 한번 맡겨보고 지도해주고 이것은 이제 OJT라고 해요. 직무상에서 트레이닝을 시킨다. 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18번. 여러분들 이제 한자 나오니까 뜨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거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오른쪽부터. 지금 이거 조문 갈 때, 뭐예요? 이거 지금 조문 갈 때 쓰는 단자죠? 네, 그 단자 내용입니다. 부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 30만 원 돼 있네요. 여러분들 30 할 때요. 밑에 그 표를 설명을 제가 해드렸지만 1, 2, 3 하는 우리가 보통의 1, 2, 3이 아니라 가진 자라 그래가지고 좀 복잡한 1, 2, 3 이런 숫자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의 액수를 기록할 때 함부로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인데 누가 딴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하나를 더 근다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복잡한 한자인 가진 자의 3자를 쓰셔야 된다는 거. 나머지 읽어만 드릴게요. 서기 2013년 11월 5일이죠. 세한전자 주식회사 읽으셨죠? 대표이사 김한진. 그거는 이제 근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려운 말로 삼가 올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호상소임납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제 초상을 치르는 곳을 초상 치르는 거를 이제 관장하는 맡아보는 곳을 호상소라고 얘기하고요. 거기에 임납하면 삼가 드린다 이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여러분 고르셔요. 자, 19번 노트북을 분실했다 상사가 그것도 해외에서. 자,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번 보시면요. 숙박시설로 새로운 노트북을 해외 특급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거 발송하면 사실 깨지거나 이럴 염려도 있고요. 시차도 있고 가는데 시간도 있기 때문에 바로 쓰시는 게 지금 가장 급한 일이어서 새로 발송해 드리는 거는 받는데 뭐 돌아오셔서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별로 잘한 처사가 아닌 것 같고요. 자, 20번. 자, 바쁜 상사들은 은행 관련 업무를 비서에게 이제 위임을 하는데 잘 못한 것. 1번. 신용카드 매출 정보와 명세서의 내역 확인이 끝나면 명세서는 폐기해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과 그 전전달 거를 이달에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할부 처리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 말을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죠. 지금 경영 일반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영 일반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내용들 위주로 좀 풀어 드릴게요. 자, 누구든지 맞을 것 같은 건 제가 해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 자, 경영 일반 과목. 자, 보시면 21번에 사명 전략 목표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것은요. 사명 전략이 목표보다는 조금 더 큰 상위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사명이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상위 개념으로 갈수록 자꾸 고치면 될까요? 안 되죠. 하위 개념으로 갈수록 상황에 따라서 수정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목표는 장기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것이 좋다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 경영 환경에 대한 설명인데 1번 네, 경제, 사회, 기술적 환경은 뭐라 그랬죠? 거시적 환경, 좀 더 큰 환경이죠. 예를 들어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으로 나누었을 때는 외부 환경에 속하고 그것은 거시적이며 간접적인 환경입니다. 자, 23번 창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엔젤 투자자 기억나세요? 네, 사업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한 사람 아니었죠? 네, 벤처기업이나 신기술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그러한 작은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24번도요. B2B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는 B2C가 되겠죠. 자, 25번 보세요. 노사관계. 일반 노동조합이란 직종이나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결성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여러분들 일반 노동조합하고 제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서 하고 여기 보면 기업 노동조합이 있어요. 자, 일반 노동조합은요, 업종이 같은 사람끼리 있을 필요 없고요. 업종이 다양하더라도 직종이나 산업, 지역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제너럴 유니언이고요. 그거에 반대적인 개념으로 여기 보이는 기업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 기업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조합이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일 거고요. 자, 재무비율 계산식 보시면 4번이 틀렸어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을 뜬금없는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출 채권으로 나눠야 되겠죠. 4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 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도 자 찍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 자, 그런 방법도 있고 27번 경영 통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자, 나머지는 다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통제라는 것은 뭔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맞게 재무적인 그 기업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부합하도록 통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서 보면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출을 사후에 통제하는 것은요. 사후잖아. 이미 다 끝났어요. 통제할 게 사실 없어요. 그 다음 해를 위해서 통제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사후에 통제하는 것을 재무 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기업 결합 형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뭐 설명했었냐면 트러스트, 카르텔, 콘체른 이런 거 설명했고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콤비나트도 설명했고 콩그로머릿 이렇게 5가지 설명했었어요. 자, 잘 모르시겠는 분은 297페이지 한번 얼른 보세요. 예, 제가 지금 가서 다시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보시면 기억이 날 거야.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이러면서.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콤비나트란 제가 4번째로 설명드렸던 그 기업 결합 형태였죠. 법률적으로 독립해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등을 통해서 지배 종속 관계다. 자, 요거 출자는 뭐였죠? 자금에 관련돼서는 네, 3번째 있는 콘체른이었죠. 자, 콤비나트 기억나세요? 무슨 결합? 그죠? 생산 쪽에 있는 것에 있어서의 결합, 생산 집합제라고 얘기했었죠. 자, 29번 보시면 기업 형태, 이거 금방 답 나와요. 자, 1번 보세요. 한 명 회사의 미음 뭐라 그랬죠? 무슨 책임사원? 미음이니까 무한 책임사원이라 그랬죠. 선생님, 1번 보세요. 유한 책임지는 사원. 자, 여기서 보고 바로 답 고르시면 됩니다. 자, 더 읽어볼 것도 없어요. 자, 30번 볼게요. 다음 중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 네, 허츠버그의 2요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다. 자, 뭐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냐면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자, 아니죠. 왜냐하면 위생 요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임금이라든가 안정적 고용이라든가 근무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생 요인인데 위생 요인이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네. 봉급을 올려줘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만족에는. 그러면 만족을 일으키는 요인이 이러한 위생 요인 말고 또 다른 요인이 있겠다라는 착안을 하면서 동기 요인이 밝혀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3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31번 해외 진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문제 푸셨으니까. 4번 해외 아웃소싱은 제품 서비스 판매 권리를 해외 파트너에게 위양해주고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다. 이거 라이센싱이죠. 네. 아웃소싱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핵심 기능이 아닌 업무를 외부에 외주 준다 이런 말 할 때 아웃소싱이고요. 자, 32번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상계라고 하는데 내가 채권 있고 채무액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주면서 내가 채권을 줄게. 나의 채무를 상계시켜줘. 없애줘.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요.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상계권을 내가 행사가 아니라 당하는 자죠. 상계당한 자. 내가 구구어준 돈이 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수동채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 자동채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사업부재 조직 설명 기억나십니까? 자, 4번 보시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요. 다 모르더라도 과제가 달성되면 해산한다. 자, 이 특징을 가진 조직이 뭐였죠? 제가 TFT 뭐 이런 거 설명드리면서 그저 프로젝트 조직이었죠. 그래서 사업부재 조직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거 설명 안 드렸었는데, 자, 상황 적응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피들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뭐, 이제 갈등 상황에 어떻게 사람들이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을 나누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카네기 모형하고 쓰레기통 모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쓰레기통 모형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이제 구성원들이, 응집성이 낮고 잘 뭉쳐지지가 않고 이견이 높아요. 자, 이럴 때 불합리한 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휴지 같은 거 막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쓰레기통 치우게 되죠. 자, 그러한 얘기고요. 카네기 모형은 뭐냐면 크게 연합과 협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문제를 처리를 할 때 구성원들 간에 연합이 된 상태에서 합의에 의한 협상에 의한 토론을 했을 때 좋은 표준적인 모델로서 좋은 의사결정을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셨을 때는요. 4번 보시면 문제가 정형화됐다라는 경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토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은 맞지만 협상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정형화됐으면 굳이 토의를 막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해진 그 룰에 따라서 우리가 솔루션을 그냥 도출해내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영에 관련된 문제에서는요. 단어 하나 바꿔놓고 이렇게 아주 함정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시면 마케팅 활동에서 뭐 하는 STP 전략이 있다. 우리 안 배웠지만 그래도 풀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성공적인 포지션으로 생기는 제품 포지션은 표적 시장으로 삼은 세분 시장에서 그 제품이 갖는 절대적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포지셔닝이라 그러면 어느 시장에 어떤 제품을 팔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건을 어디다 팔 것인지를 위치를 이제 계획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제품 수명 주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네, 제품이 탄생에서부터 소멸될 때까지 주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때마다 모든 마케팅 수단과 방법이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포지셔닝은요 절대적으로 한번 정했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포지셔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알아두시고 답은 1번이 돼요. 36번 FTA에 대한 설명이에요. FTA가 뭔지에 대한 의미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틀린 거는요 4번이에요. 상호간 관세를 폐지했다. 여러분들 FTA 맺었다 그래서 관세가 전혀 없어지진 않습니다. 조금 낮아질 뿐이겠죠. 그리고 협정국 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도 동일하게 설정해야 되므로 관세 동맹과 유사하다. 그렇지 않아요. 관세 퍼센트가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자, 37번. 전략 경영의 과정과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냐 신제품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기존 시장이냐 신시장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상한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 들어가느냐 이런 설명 드렸었는데, 자, 기억 안 나시면 370페이지 네, 보세요. 네. 갔다 오셨나요? 네.
37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있죠. 자, 시장 침투 전략이란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출시한다. 여기서 딱 틀렸죠. 370페이지 보신 분은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을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38페이지. 자, 지식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식경영 중에서 이거 다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1번, 형식적 지식을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한다. 자, 이거 거꾸로 된 거 아시죠? 암묵적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형식적 지식이 겉으로 표현된 지식이라고 했어요. 자, 2번,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지식을 변환한다? 아니죠. 지식경영은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핵심 인력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외부에서 획득하는 수단으로 구매 전략적 아웃소싱, 제휴 아웃소싱 benchmarking. 네, 요건 맞습니다. 4번, 다른 사람들의 지식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4번, CFO는 지식경영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다. CFO는요, F가 뭐였어요? 우리가 언제 외웠더라? 영어 파트에서 외웠던 것 같은데 F가 Finance였죠. 자, 그래서 최고 재무 담당 직원이었고 책임자였고 지식경영에 대한 책임자는 CKO라고 해요. 네, 이게 난리지죠. Chief Knowledge Officer 해가지고 지식경영에 대한 책임자는 CKO입니다. 자, 전자결제의 유형별 장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뭐 온라인 자금이체, 신용카드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지만 전자화폐, 전자수표 많이 안 들어보셨죠? 네, 이거 있긴 한데 사람들 많이 안 써요. 왠지 위험할 것 같은 생각에. 자, 그런데 어쨌든 3번 보시면 전자수표는 정부 측면에서 무자료 거래 탈루 소득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글쎄요. 정부 측면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의 설명이 약간 이렇게 초점을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면에서 그렇다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를 거래했는지 확인 가능하지 정부에서 그것을 트레이스업할 그럴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4번 보시면 30일 내에 자금을 초단기로 빌려주고 받는다. 자, 요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콜금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뭐 콜금리는 뭐 얼마큼 뭐 상향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뉴스 끝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CD 금리는 양도성 예금 증서이고요. 그거 발행할 때 적용되는 금리고, 리보 금리는 해설에 있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리보 금리는 국제금융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런던은행에서 발행하는 런던은행 간 금리. 국공채 금리는 아시죠? 국채와 공채를 발행하면서 설정한 금리예요. 그래서 초단기는 콜금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지금 이거 문제 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40분 걸렸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거의 그 시간 내에 이거 풀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영업 파트하고 사무관리 파트 할 건데 이거 역시 혹시 안 푸신 분은 40문제 푸시고 저랑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설명 들으실 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